물 박사, 신 박사, 이번에는 물에 대한 상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네. 뭐 가짜 뉴스도 많은데 네. 우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물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물은 이제 우리 아기 때하고 그다음 성인 때하고 이게 물 마셔야 될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여성하고 남성이 또 물 양이 다르거든요.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19세 이상 성인은 WHO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남자 같은 경우에 3.7리터. 3.7리터요?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뭐 2리터 얘기를 하는데. 예, 통상은 이제 그 2리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2리터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한 3리터 이상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 속에는 많은 그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온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 번에 3리터를 다 마시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까지 고르게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물 마시기 대회 나가서 물 많이 먹은 여자가 죽었대더라. 네. 그러니까 이건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제 혈액에 있는 농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옅어지게 되면은 이제 심경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리터 이상을 마시되 이제 그 고르게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5리터까지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말하자면 뭐 자고 일어나서 마셔라, 밥 먹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물을 적게 먹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너무 따지다 보면은 물을 제때 못 마셔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물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가까이 드셔주시면 좋고, 다는 이제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드셔주셔야 이게 물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물 이외 커피, 네. 뭐 차, 네. 이거는 사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 마신 걸로 안 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이라는 특성은 어떤 커피를 먹게 되면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을 물이 받아서 예. 그걸 우리 몸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갖고 있는 순수한 역할은 못 해주는 겁니다. 또 차를 마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은 커피나 차 마신 양만큼 물로 반드시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떨어지게 되고요. 물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체온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포를 다시 회생시켜주는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노폐물을 그 배출시켜주는 역할이라든가, 이 한 100여 가지의 다양한 역할을 물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만 가끔씩 마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예, 약수를 마시고 나았다. 예. 그렇게 물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옛날 조상님들도 약수라고 이름을 지었는 이유가 그게 치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수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께서도 초정약수에 이 눈병이 나았고요. 세조께서도 이제 피부병이 물을 통해서 나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보면은 그 프랑스 같은 루르드 물 같은 경우에도 기적의 샘물이고, 거기도 노벨상을 받은 의사 그 박사들께서 그 물을 이런 유기계로 만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물은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그 노르데나우 이런 물 같은 것들이 그런 효과가 있는 물로 해서 의사들이 직접 그 물을 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설명해 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파서 물을 치료를 기대하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물을 마시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물은 기본적으로 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영양분들을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에 그 핵이 있는데 핵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A, B, C층이 있습니다. 그 A층은 특히나 미네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B층은 어미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미네랄이 좀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부족해도 빈혈이 오지 않습니까? 칼슘이 부족해도 우리가 뼈가 약해지거나 치아가 약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대해 주기도 하지만은 음식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 속에 갖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온들이 필요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희귀 원소라고 있습니다. 희귀 원소의 크롬 3가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게로만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작용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몸속에서 그 뼈를 아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소들은 ppb 단위로 아주 적은 양의 그런 단위를 적정하게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포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우리 몸은 이미 생활하면서 그 발암성 물질이라든가 방사능 물질이 우리 인체에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좋은 미네랄들이 잘 구성만 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병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정상화시켜주는 그래서 치료를 빨리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좋은 약수를 꾸준히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도시에 살면서 약수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슷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장점이 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이런 전통 음식, 발효 음식, 김치라든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살려서 먹을 수 있으면은 어떤 나라보다 장수하고 어떤 나라보다 병 환자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000년도 와서 보니까 이제 우선 물을 잘못 먹고 있거나 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한 뭐 4배, 5배 정도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게 사업은 하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롭게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한번 해결해 주자. 그래서 수돗물이 갖고 있는 그 미네랄을 그대로 살려내고 수돗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중금속이라든가 발암성 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잔류염소라든가 이런 그 세균, 유기물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제거할 수 있고 미네랄 살려내는 이런 기술을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 물을 살려내는 그런 그 역할의 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좋은 물 만드는 방법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